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아들아, 주식 투자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렴. 권성희 지음, 출판사 메이트 북스입니다. 저자 권성희님은 머니투데이 콘텐츠 총괄 부국장으로 대학 졸업 후에 줄곧 기자로 일했습니다. 국제부와 증권부, 금융부에서 주로 기사를 쓰며 투자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듣고 읽은 투자 원칙과 방법들 그리고 개인적인 투자 경험담을 총 정리한 것입니다. 졸리 대표님의 이 책 추천사의 한 일부분입니다. 주식에 대한 건강한 철학을 들려주는 책. 자녀가 20대 이후에 성인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권장해야 합니다. 돈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세계를 일찍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덜 쓰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저축하고 투자할 것을 당부합니다. 저자는 기술적 분석이나 단기 투자를 버리고 10년이고 20년이고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할 것을 조언합니다. 그날그날의 눈에 보이는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을 사자마자 파일궁리부터 하는데요.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100주가 1000주가 되고 평가금은 1억에서 10억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이라면 싸든 비싸든 그냥 매입하면 되는 겁니다. 생애 처음으로 진입한 주식시장에서 단타를 일삼고 기술 분석을 추종하고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걸 당연시 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투자 공부를 완전히 다시 해야 합니다. 20대라면 주식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저자가 아들과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우직하고 꾸준한 주식 투자자가 되길 바라며 아들, 네가 독립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사랑을 줘야 할까? 아파트, 큰돈, 엄마는 풍족한 물질 대신 네가 돈을 모아 불릴 수 있도록 작은 지식을 선물하고 싶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라는 유대인 속담처럼. 돈으로 못하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야.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란다. 중요한 것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많아지고 돈으로 인한 결핍이 커지면 행복하기 어렵다는 거야. 이 책은 투자 고수들의 노하우와 저자의 투자 경험담을 버무려 아들에게 이렇게 투자하라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담겨졌습니다. 주식 투자는 평생의 업입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직하고 꾸준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엄마 돈 관리는 어떻게 해? 2장 엄마 주식 투자하게 돈 좀 줘. 3장 엄마 무슨 주식을 살까? 4장 엄마 이럴 땐 팔아 더 사. 5장 엄마 주식 팔아 돈 쓰고 싶어. 오늘은 이 중에서 2장과 3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가 주식을 알아? 엄마, 내가 그러게 그때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사랬지? 주식 투자를 왜 그렇게 못해? 엄마 차라리 돈을 나한테 줘. 내가 해줄게. 네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엄마는 진짜 황당했어. 네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사라고 한 건 맞지. 그런데 넌 주식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냥 좋다니까 사라고 한 거잖아. 주식이 바둑처럼 훈수두기는 쉬워도 직접 해보면 달라.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야. 갖고 있는 주식만큼 그 기업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의미지. 그러니 주식을 살 때는 기업을 인수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해. 주가가 1,000원도 안 되는 주식도 있어. 주가가 싸다고 쉽게 사고 팔지 말라는 거야. 언제나 기업을 인수하고 매각한다는 심정으로 접근하라는 거야. 주식 투자는 왜 하려는 건데? 내가 진지하게 주식 투자를 하겠다며 100만 원이라도 달라고 했을 때 엄마는 좀 당황했어. 얘가 뭘 알고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 넌 진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고? 잘할 자신이 있다고 했지?
이건 아주 중요한데 너의 생계수단은 취업해서 받는 월급이든 장사를 해서 버는 돈이든 일에서 얻는 수입이란 점이야. 주업이 일이라는 거지. 이 말은 네가 주식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선 안 된다는 의미야. 주식 투자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해서도 안 돼. 너의 경제 기반을 뒤흔들 만한 돈은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야. 특히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왔다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주식에 몰빵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주식 투자는 재테크일 뿐이야. 주식으로 큰 돈 벌어 직장을 때려치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야.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 이제 돈을 모아 불리는 목적을 정해 놓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렴. 나는 집을 살 때까지 주식에 투자한 돈을 꺼내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좋은 주식을 갖고 있고 투자 기간이 넉넉하다면 넌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돼.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가는 결국 우상향하며 오를 테니까.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단기적으로 필요한 돈이라면, 주가 변동에 감정이 널뛰듯 한다면, 손해보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면, 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주식으로 대박을 꿈꾼다면 주식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 단기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앞으로 1, 2년 이내에 결혼이든 주택 구입이든 자녀 학자금이든 어떤 명목이라도 필요한 돈이라면 그 돈으론 주식을 사지 마. 주식에 투자할 때는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는 것이 적절해. 설사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5년에서 7년이면 회복했거든. 물론 네가 답도 없는 잡주를 갖고 있다면 예외지만 말이야. 다음, 네가 예민하거나 과도하게 감정적이라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도 참는 게 좋아. 주식 투자는 시장 변동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냉정한 사람에게 어울려.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흥분하지도 않고 주가가 떨어져도 패닉에 빠지지 않는 사람 말이야. 감정을 자제하고 주가 변동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 제목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인데 정말 맞는 말이야. 돈을 좋아해도 다룰 땐 차갑게. 알았지? 다음은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이야. 원금 손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주식에 투자하면 안 돼. 보수적인 사람은 그냥 보수적으로 안전한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두는 게 나아.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하면 반드시 손실을 경험하게 되거든. 손실을 못 견디는 사람은 조금만 손실이 나면 무서워서 금세 주식을 팔아버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손실이 커져도 원금 생각 때문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기도 해. 기다려도 안 되는 주식은 손실이 커지기 전에 손절매해서 정리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 기업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니? 그러니 절대 손해보고는 못 견디겠으면 주식을 멀리하고 원금 생각이 간절한 사람은 쥐꼬리만한 이자에 만족하는 것이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봐. 다음, 네가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살아갈 생각이라면 주식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아. 이미 네가 가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너희 회사 또는 가게에 들어가 있을 테니 말이야.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주식에 투자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첫째는 너무 많은 돈이 주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야.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곧 너의 주식 투자야. 딴 기업에 투자하느라 고민하지 말고 네 회사 경영에나 집중하라는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나 아마존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가 부자인 이유는 자기 회사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란다. 다음은 도박꾼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도박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실제로는 도박 심리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식을 샀다, 이익이 나면 재빨리 팔고 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거든. 물론 단기간에 차익을 거두고 주식시장에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너는 승리한 것 같겠지. 하지만 이게 더 큰 문제야.
주식시장에서 너의 도박이 성공하면 반드시 다시 주식에 같은 도박 심리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 그것도 판돈을 더 키워서 말이야.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를 위한 장소야. 빨리 차익을 챙기려는 도박꾼 심리를 갖고 있으면 아예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도 마. 나무를 볼까, 숲을 볼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먼저 회계가 투명하고 성장성이 좋은 국가를 고른 뒤 기업만 보면 돼. 경기가 좋고 나쁘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네가 판단할 것은 단기적인 경기 전망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성이야.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경기와 증시를 산책 나간 주인과 개에 비유했어. 주인이 경기라면 개는 주가라는 거야. 개는 주인보다 먼저 달려가기도 하고 뭔가에 정신이 팔려 앞서가기도 하는데 뒤에서 꼼짝 않고 있기도 해. 하지만 결국 개는 주인과 만나게 되지. 한마디로 증시랑 경제랑 따로 놀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증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야. 미국은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 연준 페드인데 연준과 싸우지 말라라는 증시격언이 있을 정도야. 요지는 경제 지표를 보고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야. 투명성과 성장성을 기준으로 투자할 만한 나라라고 판단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숲이 아니라 나무만 보면 돼. 차트 믿다 망하지 말고 이거만 기억해. 차트를 보고 주식을 사고 팔지 마. 차트는 과거 주가일 뿐이야. 과거 주가를 보면 좋은 주식은 너무 올라서 못 사고 많이 떨어진 주식만 싼 것 같아 사게 돼. 워렌 버핏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가격은 그냥 지금 주가일 뿐이야. 차트에 나타난 가격 말이야. 엄마가 주가 차트에 대해 네가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는 차트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야.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든 떨어져 있든 주가는 무시해. 지금 이 기업의 내재적 가치, 쉽게 말하면 이익 창출력이나 이익 증가율 같은 기업의 체력이 어떤지 파악하고 지금 주가와 비교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만 아래 기본 용어와 개념 정도는 알아두고 참고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 양봉, 음봉, 추세선,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 정도의 개념 말이야. 재무제표 어렵지? 딱 이것만 봐.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땐 반드시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해. 특히 자산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매출액과 이익은 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현금 흐름표에 대해 알아볼까? 현금 흐름표는 회계연도 1년간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거야.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 창출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이 하는 사업에서 일어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거야. 당연히 플러스여야 좋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부동산이나 증권 등 자산을 매매하거나 설비를 짓거나 투자로 인해 일어나는 현금 흐름을 말해. 이게 마이너스면 투자를 해서 현금이 빠져나갔다는 것이고 플러스면 자산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게 일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여겨져. 다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는데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리면 플러스, 빌린 돈을 갚으면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 마이너스가 되게 좋은 것으로 평가되지. 주식 투자하기 전에 5가지를 약속해. 첫째, 매매할 때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이유를 기록해.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마. 셋째, 운에는 투자하지 마. 넷째, 모르는 곳에는 투자하지 마. 다섯째, 하루에 30분 이상은 주식 투자에 쓰지 마. 첫째, 매매할 때마다 이유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3가지야. 글로 쓰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훗날
투자 판단을 내릴 때 너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래야 투자 실력이 들기 때문이야. 주식시장에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야. 투자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든든한 지도와 나침반이 있다는 뜻이거든. 넷째, 모르는 곳에는 투자하지 마. 워렌 버핏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 그래서 1990년대 말 인터넷 기업의 주가가 폭등할 때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는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주식에 하루 30분 이상 쓰지 마. 주식 투자가 네 본업은 아니잖아? 주식에 정신이 팔려 너의 본업에 소홀해지면 그건 큰 문제지. 성공한 투자자들은 주식을 산 뒤 잊어버리고 있다가 먼 훗날 찾아보라고 조언해. 하루 30분 동안 한국과 미국의 주가 지수와 환율, 채권 금리를 살펴보고 네가 가진 종목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과 주가 정도만 확인하면 돼. 미국 시장은 아침에, 한국 시장은 오후 장 마감 후에 15분씩이면 충분할 거야. 관심 종목은 주말에 조사하면 되고. 주식 투자하기 전에 5가지 약속해. 첫째, 매매할 때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이유를 기록하기. 둘째, 남과 비교하지 않기. 셋째, 운에는 투자하지 않기. 넷째, 모르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기. 다섯째, 하루에 30분 이상은 주식 투자에 쓰지 말기. 아들, 주식 투자란 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하지만 깜깜이 상태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간 돈만 날릴 공산이 커. 기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해. 최소한 주식이란 게 뭐고 주가를 오르내리게 하는 요인은 뭔지, 주식 투자에 쓰이는 용어는 뭔지 알아야 한다는 거지. 지금까지 2장에서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나다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주식에 투자할 기본적인 준비가 됐으면 주식을 사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고민이겠다. 어떤 주식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하니 말이야. 종목 선정은 주식 투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 오늘은 우리 시대 투자에 처음 나서는 청춘들을 위한 엄마의 응원 메시지 권성희님의 아들아 주식 투자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렴 제2장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